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다 제쳐두고요. 날씨 얘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더웠는데 이번 주는 더 푹푹 찐다고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무더위의 유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지진 때 뵙고 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날씨가 심상치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자, 주말에 일부 지역에 좀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날씨가 좀 시원하지나 싶었는데 뭐 이번 주 계속 덥다고 하는데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폭염특보가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전남과 경기, 특히 용인시 일부 지역까지 확대가 발효가 됐는데요. 이후로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주말에 비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쯤에 해제는 됐습니다. 네. 주말에 비 예보는 있기는 했지만 양도 많지도 않고 또 어설프게 습도를 높여놓으면 오히려 더 맞아요.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구역으로, 경기 지역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발표가 됐고 전남과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로 오늘 오전 10시에 발효가 됐는데요. 네, 폭염특보. 발표만 오늘 오전인 거고 네. 해당되는 이제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열대야가 좀 나왔어서 밤잠 자는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어쨌든 폭염특보가 이어지면 또 열대가 나오는 겁니까? 뭐 낮더위가 이어진다라고 해서 밤더위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밤에 더위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더운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낮의 열기가 밤 동안에도 식지 않아서 밤더위, 그러니까 보통 밤 최저 기온이라고 해서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 25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숙면을 취하기에도 지장을 받는 그런 온도인 건데 보통은 이제 밤 동안에 습도가 높게 올라가야지 낮의 열기가 이 습기가 열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끈끈한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정도에 많이 분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 영동 지역의 열대야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였어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쪽에서 바람이 산맥을 한번 타고 나오면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깊은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낮 동안에 받은 열기를 잡아두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 열대야가 많이 분포를 할 때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다행인 거는 이번 주 푹푹 찌더라도 열대는 없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는 열대야 말씀이시죠? 기록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까지 머무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 하지만 네.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찌는 듯한 더위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기상청도 예보한 거 보니까 올여름에 좀 많이 더울 거다, 많이 더울 거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전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최근 3년 동안은 라니냐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수년 동안 3년 동안 이어졌다가 엘니뇨가 찾아왔는데 물론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보통 한 2년에서 5년 주기로 자연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 지구의 기후변화로 일어나서 그 강도가 더 강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시작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급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네. 겨울의 최고조를 이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니냐, 다시 해수면의 온도가 떨어지는 중립 상태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동태평양의 뜨거웠던 해수면 온도가 이제 서태평양으로 옮겨졌고요. 네. 그리고 올 봄부터는 열대 인도양의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한 1도에서 많게는 3도 높은 상태가 바다가 유지됐습니다.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너무 먼 바다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냐. 보통 원격 상관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후가 특정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구의 어떤 특성상이겠죠. 이런 뜨거운 바다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6월에 고기압성 순환, 뜨거운 공기가 맑은 날씨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면서 열기를 쌓여서 폭염특보를 발효하게 하는 지금의 날씨가 결국에는 이 뜨거워진 기온과 더불어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 그 영향이 큰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 영향이 이제 올 여름에 거의 슈퍼폭염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염 지금 말만 들어도 뜨거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가 뭐 여름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40도?
충분하죠.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도를 넘나드는 더위로 많은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저위도에 집중되어 있던 고온 현상 자체가 이제 위도를 가리지 않고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가요?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네. 이런 시그널이 사실 우리나라 역대급 폭염을 가져다 줬던 해는 두 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994년과 2018년이었는데 지역마다 1, 2회를 앞다퉈서 경쟁을 하는 그 해인데요. 예. 특히 이제 근래였던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해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폭염 일수, 보통 기상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부터를 이제 폭염 일수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폭염이 장기화됐는데 30일 가까이 폭염이 이어졌고요. 30일 안팎으로 이어졌고 열대야 일수도 거의 절반 17일이 넘은 정도로 이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이해 못지않은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어쨌든 이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무더위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게 모기입니다. 모기 최근에 저도 어제 모기 많이 잡았거든요. 이 전기 파리채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더워서 그렇죠. 혹시 모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아, 온도가 또 있습니까? 네. 적정 온도가? 모기가 좋아하는 온도 한 26도라고 보시면 아. 되는데, 보통 이제 날씨 경영상에서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예. 특정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의 온도가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네. 온도라고 하는 날씨 경영적인 측면인데, 실제 26도가 넘기 시작하면 모기살충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게 되면 물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물웅덩이. 결국에는 그 웅덩이 고인 물에 모기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 유충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네, 되는데, 화면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부터 모기 활동 지수를 지수화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모기 지수가 있다. 서울은 2014년도부터 모기 예보자를 지금 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쾌적 관심 주의 불쾌 단계인데요. 지금 2일부터 15일까지 고온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불쾌 단계의 최고치는 100을 찍었습니다. 모기 수 100이다. 보통 이 100인 경우에는 밤에 나가서 10분만 정지한 상태로 있으면은 네. 최소 5마리의 모기에게 물릴 수 다섯 있는 방울 물립니까? 정도의 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게 되면 모기가 더 극심해지진 않느냐? 사실 모기는 26도에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해서 32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씨가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모기도 더위 먹습니까? 모기도 더위를 먹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잦아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6월 더위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장마가 다가오게 되면 비와 함께 더위가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8월 되기 전까지는 모기가 계속해서 극심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장마가 오면은 모기도 좀 없어질 거란 말씀하셨는데, 슬슬 장마 소식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지정 확산 위치상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장마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바이유, 그리고 중국은 메이유라고 해서 똑같이 이 정체 전선, 장마 전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보통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10일 정도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평년보다 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장마가 열흘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체전선이 지금 일본 남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6월 19일. 남부지방은 한 6월 23일부터 이제 중부지방 25일. 그래서 거의 며칠 안 남았네요. 6월 말부터 그렇죠. 한 7월 말까지가 보통 통상적인 32일 동안의 장마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중기 예보를 좀 살펴보면 더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지금 수요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이 될 때 이틀 뒤입니다, 어쨌든. 중국, 일본 남쪽 지역에 머물러 있는 정체전선이 중국 남쪽에서 내륙에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이 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장마를 시작하게 만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중국 내륙 지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강도에 따라서 이 비가 그냥 저기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가 장맛비가 되거든요. 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릴지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중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은 비 예보 없이 지금 흐린 날씨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날씨 계획을 좀 세우신다라고 하면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장마 시작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더위 얘기하고 있는데 더워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 건강관리법 사실 매년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좀 잊어먹거든요.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까요? 폭염특보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좀 일반 시민들보다 날씨를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뜨겁기만 한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데 올여름 어떻게 견디시려고 이 더위에 지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습도 때문입니다. 아하. 아직까지는 한 5~60% 정도의 체감 더위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습도이지만 이제 결국에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33도까지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더위는 이제 8월 중순 짧아야 8월 중순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위 예보가 간간히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장마 사이에 내려지는 더위는 습도를 올려놓기 때문에 비가 와서 시원한 더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막강한 더위가 예보되는 날에는 좀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의 볕의 가장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하지 않는 게 너무 상식적인 밖에 거지만 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옷차림도 너무 딱 달라붙는 옷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아. 그런 헐렁헐렁한 옷이 이 오히려 사이로 헐렁한 게 좋다. 바람층이 훨씬 더 많이 예.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헐렁한 옷을 입으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저는 타이트한 거 입고 다니는데 안 좋았군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반소매보다는 오히려 볕을 좀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이럴 때는 땀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수분으로 인해서 건강, 이게 바로 온열 질환 네, 환자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수시로 수분 섭취하고 평소 컨디션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주 물 마셔라. 알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